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이 내부 개발의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매립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인지 논의가 분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공포에 철새가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철새 축제를 폐지합니다. 새만금에 물고기가 폐사한 채 떠올랐습니다. 올 들어서도 몇 차례 반복된 일이어서 하수 분뇨 처리장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맑고 쌀쌀한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정부가 새만금을 일신하겠다며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발전단지가 내부 개발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논란이 대표적인데요. 오히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년 전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반대 속에 건설된 5만 평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연간 2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납부하는 점 사용료는 불과 1억 원. 사업 초기에 약속했던 태양광 부품 공장 건설까지 중단되면서 먹튀 논란만 불렀습니다. 태양광 시설과 그다음에 제조기업이 다 한꺼번에 이제 단계적으로 유치될 거로 생각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이후에 이제 좀 사정이 생긴 거죠. 기존 발전소가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니 지난주 발표된 새만금 발전단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사실. 대기업이 수익을 얻도록 알짜배기 땅만 넘겨주고 20년 동안 정작 내부 개발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것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과 염원을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실상을 모르는 기우라고 반박합니다. 현재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은 2.8기가와트 규모인데 약 10%인 0.3기가와트를 제외한 2.5기가와트가 수상 태양광이라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수면 상태고 거기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고 20년 후에는 철거하고 본래의 목적 용도대로 매립이 될 겁니다. 지도상에는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알짜배기 부지로 보이지만 매립 계획이 후순위로 미뤄진 곳이라 20년 뒤 철거에 문제가 없다는 것. 발전 수익 가운데 5천억 원 정도를 환수해 1조 2천억 원이 드는 국제협력용지 매립에 보태면 초속한 매립에 촉매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매립 비용을 조달하는 효자가 될 것인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한 전담위원회 구성이 추진됩니다. 도의회 오평근 의원 등 8명은 지난달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2혁신도시 조성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전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은 160여 곳에 달해 전라북도는 제3금융중심지와 농생명 산업 수도에 걸맞은 기관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산하기관 분산 배치가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도의회 조동영 의원 등은 시군 소멸위기 극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전주시 일원에 집중된 전라북도 산하기관을 시군에 분산 배치하고 이를 전담할 지역 균형 발전 지원센터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동학농민혁명의 법정 기념일 제정으로 민주주의의 효시인 동학혁명의 의미를 대내외에 인정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도당은 전주와 고창, 부안의 협력에도 박수를 보낸다면서 혁명의 세계사적 가치를 완성시키는 데 정치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겨울의 진객인 철새를 반갑게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곤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철새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매개체로 알려지면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금강 주변을 뒤덮은 철새 군무가 장관을 이룹니다. 철새를 사진에 담거나 관찰하려는 조류 애호가들과 관광객들이 금세 모여듭니다. 하지만 철새 축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식 축제로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AI가 발생하면 자치단체는 철새 축제를 개최하기가 여간 난감한 게 아닙니다. 전염균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 군락지를 통제하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또 철새 축제 방문객이 2만 명까지 줄어든 것도 축제 폐지를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철새로 인한 AI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한 30%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까지 14차례 철새 축제를 개최했고 수백만 명이 철새들이 연출하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매료됐습니다. 따라서 철새 축제의 퇴장이 마냥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철새에 따라서 너무 멋지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데 또 없어진다는 그 사실이 저는 처음 알았지만 많이 서글프네. 군산시는 내년부터는 철새 축제를 폐지하지만 사계절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제한적인 철새 접근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동물원에서 멸종위기종 수달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동물원은 작년과 올해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구조해 동물원에 인계한 유라시안 암컷 수달 2마리를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합니다. 동물원 측은 수달이 너무 어려 방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돌봐왔는데 수달의 생태에 적합한 방사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례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산 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내년에 2천억 원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지금까지 310억 원이 발행된 군산 사랑상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연말까지 40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2천억 원어치를 발행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가맹점 2곳 이상에서 15만 원 이상 이용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는 소비자에게 10%인 15,000원을 환급해주기 위해 시비 32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 전망입니다. 지난 9일 송 지사를 비공개 소환한 전주지검은 경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13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안사만금에서 물고기가 또다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폐사가 반복되고 있지만 환경당국은 번번이 날씨 탓으로 원인을 돌리며 실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연호 기자입니다. 부안의 한 포구에 숭어 새끼들이 배가 뒤집힌 채 하얗게 떠다닙니다. 어민들이 하나씩 뜰채로 건져 올리지만 처리에는 역부족입니다. 폐사한 물고기를 담은 자루가 화물차 한 대를 가득 채울 정도. 어민들은 착잡한 신경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까 아침에 나오니까 그냥 흐르더라니까요. 여기 아주 그냥 바닷가 전부 다. 물고기가 죽은 것은 지난 8일부터 폐사량은 1톤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민들이 지난주부터 물고기 수거 작업을 계속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도 몇 번째 발생한 집단 폐사. 환경당국은 그러나 용존 산소량 부족으로 발생한 통상적인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기상현상에 의한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한 물고기 폐사라고 보고 있고요. 스릴 여건, 그리고 소리지에서 정체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서 해서. 하지만 산소가 줄어드는 여름, 겨울과 달리 요즘 같은 늦가을에 용존 산소량이 평소의 5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갑작스런 폐사의 원인으로 근처의 분뇨 처리장을 주목합니다. 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처리할 하수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처리를 못하고 그냥 방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폐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만 분분한 상황. 환경청은 뒤늦게 원인을 밝히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발전시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주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 백지화 대책위는 지난 10일 전주시 만성동에서 제2차 촛불 집회를 열고 전주시의 구체적인 백지화 이행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시장의 사과와 달리 담당 국장은 소각시설 설치를 막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시민의 힘으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을 저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도의원 재량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7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주민 수건 사업비 명목의 도의원 재량 사업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의회가 폐지를 공언했던 재량 사업비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해당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PG차 사용 제한 폐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전환이 추진됩니다. 국회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사업 예산은 모두 57억 원으로 이 중 3억 5천만 원이 전북에 배정돼 140석 대 통학 차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LP차를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주에게는 국비와 지방비 250만 원씩 모두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남원시가 보건소 부지에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남원시가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보건소 부지에 신축된 치매 안심센터는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단기 쉼터와 가족들을 위한 카페가 들어서며 조기 검진과 예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 또 치매 환자들을 잘 치유하고 치매 환자 가족이나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통합관리 서비스를 해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검진은 중앙대학교 병원 의료진 30여 명이 참여해 치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9일 무주 금강마실길 2코스 7.5km 구간에서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금강마실길은 전라북도 천리길 44곳 가운데 핵심 노선으로 구간 전체가 금강을 끼고 있어 화려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고창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실무협의를 거쳐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르 사업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여고교사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군산 모 여고 교무실에서 진학 상담을 받던 제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제자 6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을 훔쳤다 버리기를 반복한 47살 A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만취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과 검산동 등지에서 1톤 화물차 3대를 잇따라 훔쳐 타고 다니는 엽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국제 탄소 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4일부터 3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전북에서 세계로 미래를 열어가는 탄소 융복합 산업을 주제로 제13회 국제 탄소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복합 소재 전문 그룹인 JEC와 함께 여는 이번 행사는 두 번째로 서울에서 열리는데 학술 대회뿐 아니라 도내 20여 탄소 기업의 홍보 부스도 운영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부안구는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국악 공연을 내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진행합니다. 전주시립국악단 상설 공연인 정호의 비타민 콘서트가 내일 덕진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군산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가 오는 15일부터 7일간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전북대 음악과 대학원생 졸업생들로 구성된 에보니 앤 아이보리가 내일 예체능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무주 국립태권도박물관이 메달 등 기증받은 태권도 관련 유물을 전시합니다. 도내 40여 개 유망 기업이 참여하는 군산시 취업 박람회가 오는 15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대학교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대학 도서관 일원에서 독서주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자연치유의 힘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세계 인권선언 70주년 기념 전북지역 기념 행사가 오는 17일 전주 풍남문 일대와 전주시청에서 마련됩니다. 대한드론축구협회와 전주시가 17일 전주대학교에서 코리아 드론축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맑고 쌀쌀한 가운데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여 바깥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와 임실 14도, 동북권은 남원 15도, 무주 13도, 서해안권은 군산 14도, 김제 13도의 분포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는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